마늘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위장장애죠. 위에 궤양이나 위 염증, 식도에도 염증이 있을 때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진우입니다. 오늘은 마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늘의 효능, 그리고 항암 작용, 그리고 먹는 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라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마늘, 첫 번째로 마늘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늘이 건강에 좋은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마늘 세계 생산량의 3위가 대한민국이고, 마늘 소비는 세계 1위라고 하죠. 세계에서 마늘을 제일 많이 먹는 민족이 한국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마늘은 우리 건국 신화에 등장하죠. 쑥과 마늘,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민족과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음식이라는 거죠. 마늘. 한의학에서는 그 성질이 따뜻하고 약간의 독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독이 있다는 의미는 생으로 너무 과량 먹었을 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늘 먹는 방법에 대해서 후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은 우리 피로 회복에도 좋고, 항산화 기능이 있고, 항암 기능 등 여러 효능들이 있죠. 이런 효능들 때문에 약품으로도 추출해서들 마늘 주사를 맞기도 하고, 마늘을 이용한 어떤 영양제들도 많이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 피로 회복, 그다음에 몸이 찰 때 마늘을 이용해서 체온을 올린다든지 소화력을 좋게 해주는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음식으로도 한의학에서 차다고 설명하는 음식을 먹을 때 꼭 이렇게 마늘을 곁들이고는 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돼지고기가 기름지고 좀 소화가 덜 되는 경향이 있는데, 새우젓이라든지 마늘을 같이 곁들여 먹음으로 해가지고 그런 음식 궁합을 맞추기도 했습니다. 또 마늘은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요. 국민들은 마늘이 거의 모든 음식 재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만 거기서 더 섭취해주면 일일 권장량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효능이 많은 마늘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마늘의 항암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마늘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 이루어져 있었던 걸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러시아에서는 암을 발생시킨 쥐, 실험용 쥐에 암세포에 직접 마늘 추출물을 주사했을 때 암세포가 줄어든다, 이런 보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1950년대부터. 그 이후에 이제 일본에서도 마늘의 특정 물질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암을 막는 것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요. 이 이후에 미국에서도 방광암 그리고 대장암을 마늘이 항암을 해주는 것으로 연구조사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 각국에서 이 항암, 마늘의 항암 작용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연구 발표를 한 결과가 있으니까요. 이 마늘의 항암 작용이 강력하다는 것을 또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마늘을 익혀 먹느냐 익혀 먹지 않느냐에 대한 어떤 찬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늘에 있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마늘을 껍질을 까거나 이렇게 찢거나 마늘을 이제 형태를 변화시킬 때 이 알리신으로 변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마늘에는 알리신이 풍부히 들어있고요. 마늘을 익히면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늘어나는 대신 알리신은 조금 줄어드는, 그러니까 마늘을 생으로 먹었을 때는 알리신이 풍부하고 익혔을 때는 알리신은 줄어들지만 다른 항산화 물질들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취사 선택해서 드시되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마늘은 익혀 드시는 편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늘 익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에 끓인다든지 삶는 거죠. 그 다음에 찐다든지 찜기에 놓고 찐다든지, 그 다음에 구울 수도 있는 거죠.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권할 수 있는 방법은 삶거나 찌는 방법입니다. 굽는 것보다도. 그런데 취향에 따라서 구워서 드시는 것도 무방하고요. 또 생으로 먹기 어려울 때는 피클의 형태로 마늘 장아찌라든지 식초에 담가서 발효시켜서 드시는 것도 권해드릴 만합니다. 이 마늘의 알리신 성분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마늘을 찢고 빻았을 때 세포 손상이 많을수록, 마늘 세포 손상이 많을수록 이 알린이라는 물질이 알리신으로 많이 변형된다고 하니까요. 내가 약효를 극대화시키고 싶다 할 때는 마늘을 찧어서 드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이 왜 마늘을 웬만하면 익혀 드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냐면요. 모든 종자류는 약간의 어떤 독성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류는 그 생으로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마늘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위장장애죠. 위에 궤양이나 위 염증, 식도에도 염증이 있을 때 생마늘을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익혀 드시길 권하고요. 마늘을 쪄서 흑마늘로 만들어 드시는 방법도 매우 추천드리고요. 마늘을 살짝 익힌 다음 이것을 밥을 할 때 밥솥에 넣고 쌀과 같이 함께 익혀서 밥을 지을 때 마늘밥으로 해서 드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는요, 특히 러시아에서 이 마늘을 찢고 빻아서 우유에 넣어서 마늘 우유를 만들어서 먹었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는 이 마늘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찢고 빻아서 생 우유에 넣어서 섞어서 마늘 우유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마늘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 효능으로는 피로감을 없애준다든지 항염증, 그 다음에 항균, 변질되는 음식들이 변질되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암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러시아,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암에 대한 연구를, 마늘의 항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했고요. 방광암이라든지 대장암이라든지 유방암 같은 이런 암을 마늘이 막아주는 것으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마늘 드시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익혀서 드시라. 어떤 방법이 좋으냐? 밥을 할 때 마늘 먼저 살짝 익힌 다음 밥을 할 때 쌀과 같이 밥을 지어서 마늘밥을 드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마늘을 쪄서 흑마늘의 상태로 드셔도 좋고요. 나는 마늘의 효과를 많이 보고 싶다, 위장장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늘을 찢고 빻아서 우유에 넣어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늘의 효과, 그 다음에 항암작용, 그리고 마늘을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마늘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몸신 한의사 한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